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야말로 실적의 날이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는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키워드 실적이 잘 나왔다고 다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분위기에 실적이 얹어지는 걸까요? 일단 HD 현대그룹의 조선 3사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 시장을 캐리해 줬습니다. 특히 HD 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수주 소식까지 얹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한화솔루션은 예상치 못하게 컨센서스를 무려 150%나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재고가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재고 파악이 어렵다 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변화된 톤을 감지한 시장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이뿐만은 아니었죠.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나 높았던 탓일까요? 주가는 영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또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부터 또 선방한 현대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랑 포스코 퓨처엠은 전망치보다 무려 200% 정도 높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결국 이번 실적이 잘 나온 건 관세로 인해서 일시적인 선주문 덕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이 기대도 잠시 2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진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자, 끝으로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인벤티지랩의 열풍이 블루엠텍, 큐라티스까지 불면서 줄줄이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HK 이노웨는 위식도 치료제죠. K캡이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국 콜마에 이어서 콜마 홀딩스까지 영향을 줬죠. 자, 이 위식도 시장 규모가 꽤 크죠. 상승이 단 하루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될지 그렇다면 이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지 같이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데이터 발표 날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었던 화장품과 보톡스 쪽 수출, 여기도 기대감이 스며들면서 일부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기대감이 있는 다음 타자들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 또 발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따끈따끈한 이슈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드디어 한미 협상과 관련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새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면서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콕 집어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이어서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또 투자 협력, 통화, 환율 정책 등 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아울러서 조만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들을 내놨는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또 새벽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오늘 새벽 미국과 한국이 빠르면 다음 주에 무역과 관련해서 상호 이해에 기반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센트 장관 역시도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담을 가졌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후속 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환호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같이 추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인텔도 드디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알파벳부터 한번 보면요. 1분기 매출이 90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한 12% 정도 증가했고 EPS는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2달러 81센트를 기록하면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전체 광고 매출이 한 8% 정도 증가한 게 고무적인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광고비를 줄이진 않을까라고 우려했는데 여전히 건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다만 클라우드 쪽 매출이 좀 걸립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덕분인지 어쨌든 시간외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파벳이고요. 반면에 이 애프터마켓에서 인텔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시간외에서 현재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4%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인텔도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괜찮았습니다. 매출이 126억 7천만 달러, EPS는 13센트로 컨센서스는 웃돌았지만 문제는 2분기였죠. 앞으로 가이던스에 있었는데요. 자, 2분기는 매출과 EPS 모두 월가의 평균 예상치보다 현저히 낮았던 겁니다. 자, 인텔은 이런 실적 전망치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 비용 삭감처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심을 달래진 못했고 결국 애프터마켓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통상 인텔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돌려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힘이 좀 역부족인 듯 보입니다. 자, 실적에 따른 희비 교차.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여실히 느껴졌던 대목이죠. 오늘 실적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막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말이 꼬이네요. 진짜 숨이 가빠서 헉헉거리는 오늘 아침입니다. 자, 두 분 일단 오늘 시장 키워드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만나볼게요. 역시나 1등은 조선. 조선일이 아니라 조선. 그렇죠. 2+2 통상협의와 AACR. 학회 이슈 잠깐 잊고 있었는데 다시 또 리마인드 시켜주시네요. 자, 조선 이야기도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역시 조선이 1등입니다. 어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강한 섹터는 역시 조선이었습니다. 보통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세로 뉴스로 인식을 하고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특히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어제는 거의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공매도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갑자기 너무 실적이 좋아지니까 깜짝 놀라서 쇼커버링까지 들어온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조선업종군들이 지금 호실적이 또 많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또 4월 말일날 또 국내에 방문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실적과 함께 이슈들이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도 지금 통상장관 2+2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렛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선업 종을 갖고 네. 우리 통상 또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조선업종군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조선주 맛보기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키워드는 통상협의와 AACR이네요. 네, 아직 브리핑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네. 뉴스로 이제 간간히 좀 나온 게 일단 방위 분담비 인상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늘 알래스카와 조선 쪽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충분히
더 띄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게 7월 이전까지 이제 관세 패키지 관련된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광 밸브 이슈나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향후에 그 조선 MRO 사업에 대한 관련 얘기들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ACR 워낙 이제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말씀대로 ACR이 잠깐 이제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ACR이 보통 이제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회에 대비해서 사실 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이제 어느 정도 좀 낮기는 합니다만은 애초에 ABL 바이오도 비임상 데이터로 기술 이전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클 수는 있다라는 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2개 다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한미 협의에 대한 소식이 되겠죠.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뭐 베센트 장관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합의를 기대한다라고까지 밝혔고요. 최 부총리는 조선에 대한 협력 의지를 어필하고 관세 면제랑 예외가 필요한데 특히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키워드 조선과 자동차 2개 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느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매기가 들어온다고 보세요? 당연히 조선업종이죠. 조선일까요? 예, 아.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조선이 한 2~3개월 동안 고점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아시겠지만 뭐 하선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실적 발표 이슈와 함께 공매도 졌던 세력들이 지금 쇼커버링을 빠르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이 이제 시작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장남이 들어오면서 울산과 거제도를 방문을 하는데 네. 대표적인 조선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높은 곳은 조선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 뭐 한 3, 4분기 이후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거보다 앞으로 차후에 3분기, 4분기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군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조선 1 네. 매니저님의 네, 날이 조선이 됐구나. 1등입니다. 1등. 네, 조선 1등 조선일 매니저님. 자, 그리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네. 조선에 대한 코멘트 주셨는데 혹시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물론 어제 새벽부터 여러 멘트가 뭐 계속 뒤바뀌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정말로 만약에 어제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처럼 말처럼 만약 상호 관세가 만약에 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제 뉴스거리는 맞겠지만은 물론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는 명확하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는 일단 25%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는 포기 못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네. 생각보다 좋지 못했던 거는 물론 이초에 지금 물론 이따가 저 실적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1분기 때 실적 잘 나온 것들은 이게 굉장히 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 달부터 이제 관세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서 그 선주문 물량들이 보통 3월에 수출로 많이 나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거지, 오히려 2분기 때는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제 나왔던 실적도 잘 나왔네, LED 디스플레이 잘 나왔네, 이게 결국에는 제가 볼 때 1분기 실적이 전 함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섹터에 대한 구분들은 명확하게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조선은 얘기가 다릅니다. 조선은 아치와 얘기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대한 구분은 정말 필요하고, 물론 자동차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GM이나 아니면 포드나 물론 현대차 그룹도 사실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 쪽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는 여기에서의 뭐 관세 부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현대차 그룹들이 미국의 공장 이전을 한 약속을 이제 지키긴 했지만은 여기에는 여러 자동차 업체들, 아직까지는 일본 지금 관세 협상이 아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데 닛산이나 이제 혼다도 우리도 공장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미국에서 생산량을 우리가 30% 이상 생산하겠다는 약속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를 뭐 예외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아니다, 막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자동차랑 조선은 좀 다른 결이다. 근데 어쨌든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받고 조선을 줘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안 받는데 조선만 주고는 협의가 또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자동차도 뭔가 얻어오는 게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얻어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 관세는 애초에 기본 관세가 있는 상황이고 10%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자동차 자동차 관세가 이제 25%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애초에 1월 달에 현대차 그룹이 올해 경영 목표를 내세우면서 판매 성장 목표를 얼마만큼 세웠냐? 1.8%밖에 판매 성장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거의 4% 넘게 이제 봤었는데 올해는 애초에 판매량 자체가 없었는데 여기서 2월 달부터 관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그 목표치도 굉장히 낮춰진 거죠. 낮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관세 이슈로 자동차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현대차 목표를 22만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게 최근에 전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게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거고 물론 대신에 트럼프가 지금 계속 꾸준히 이제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라지면 그건 또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결국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그런 할부 금리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FOMC에 대한 입장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늘어지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부분은 생각 빠르게 올라오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남아있는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네. 제한적이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는 답변으로 자동차 또 막간을 활용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끓는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와, 실적 발표도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봤을 때 뭐 생산성이 개선됐다, 향상됐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이제 잘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님,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삼성중공업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을까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1분기 실적을 조금 회사에서 높게를 좀 잡은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분기보다 떨어졌던 거는 별거 없습니다. 설날을 끼고 보통 이제 1, 4분기 때 내용을 보면 한 8% 정도 조업일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조 4,900억 넘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 무려 한 6.2%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231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무려 58% 성장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보통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 데이터나 영업이익 데이터를 보시면은 1분기가 가장 낮고 그리고 2분기 때 반짝 올라왔다가 3분기 때 떨어졌다가 4분기 때 가장 정점을 찍는 게 보통 대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3년치 데이터가 작업량이 이제 계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다 받으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제발 좀 우리 계약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배를 만들려면 아시겠지만은 도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도크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배를 가지고 만드는데 도크가 지금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계약건이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목표 수주치를 한 98억 정도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4분기 때 이미 22억 달러로 한 22% 정도 수주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 특히 16척 정도 배를 수주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FLNG인데 이게 플로팅 LNG선이죠. 그래서 해상에서 떠 있는 LNG선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년 하반기까지 한 2척 정도 한 2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하나가 20억 달러이기 때문에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 ENI 2기에 지금 벌써 4월 9일 날 모잠비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72억 달러 규모의 FLNG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유력하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기가 예상이 돼 있는데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인데요. 거의 이쪽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이루어져서 거의 계약 단계가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틀림없이 목표했던 계획 이외로 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를 다 보니까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해양 부분에서는 적자가 난 부분도 몇 개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 하반기 때 FLNG선이 2기 이상의 계약 체결이 되면 목표 가격인 98억 달러 이상의 충분한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년부터 국내에서는 울산에서도 반딧불이 부유식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해상풍력 하부 구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50기 이상 시작이 되는데 금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잡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1, 4분기 때가 가장 매출과 영업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삼성중공업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조선주 랠리가 시작됐을 때 삼성중공업이 가장 마지막에 갔지 않습니까? 뭐 해빙선 관련해서 이런 연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전혀 없네요. 기우였습니다. 자, 과장님. 네. 그 미 해군성 장관이 또 30일이죠. 다음 주에 방한이 예정돼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군안 보수, 건조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어요. 과장님은 애초에 캐펙스 한계 때문에 투자는 조금 보류한다라고 의견 주셨었는데 지금 붐이 다시 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의견 변경하십니까? 그 한계가 어제 바뀌었죠. 어제 첫 번째 콩콜에서 얘기했던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송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생산성이? 원활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수주 잔고가 3년치 꽉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주 잔고가 생각보다 일정이 당겨지게 되면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공업에 대한 오늘 아마 조선 관련해서 좀 리포트가 하나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 여러 이제 컨퍼런스 콜이 이제 나왔지만은 물론 유독 어제 현대미포가 굉장히 애국인 수급이 2천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들어오는데 그 현대미포 한쪽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제 성적표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냥 성적으로 치면은 그냥 90점 받는 애가 한 92점 받았는데 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때 90점 받던 애가 70점 받아버리니까 이번에 95점을 받아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굉장히 세게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고, 물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이제 그동안 조선가 물량들이 이제 실적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4분기에 부진했다라면 이제 그 물량들이 올해 3분기가 되면 다 모든 것이 해소될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슬롯에 있는 조선가 물량들이 빠르게 이제 회전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원래 작년 1분기쯤에 이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 그 숙련자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인도량 자체가 빠르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전년도에 있을 뭐 특히나 우리 재작년이죠. 그 카타르 에너지 그때 이제 1기 때 한 100척 정도 물량 받았던 거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3사들은 다 물량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캐펙스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서 올라왔다. 나머지 주가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프리미엄 가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MRO에 대한 사업 부분이나 향후에 잠수정 관련된 수주 사업권이 이게 하나둘씩 따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실적 밸류에이션을 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원체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나면 오히려 조금 숨을 고르고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의 시세가 어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투자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종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HD 현대 미포 보류 두 분 다 상당히 의외의 종목을 주셨네요. 현대 미포 물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수익이 아주 계시지만 좋습니다. 네. 어제 너무 급등을 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작년 말에 이제 그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이제 항만법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 지원 선단이 보통 이제 그거는 민간인이 갖고 있는 거를 전시에 필요할 때 이제 다 해군이 전부 다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지원선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전체 86척인데 그걸 앞으로 250척까지 늘리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86척 중에 51척이 로로선이에요. 로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나 화물선을 싣는 선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만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게 특히 이제 선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또 탱커선인데 탱커선도 현대미포조선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수주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현대미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한 300억 정도 넘게 영업이익이 났는데 무려 2,600% 이상 껑충 뛰어난 퀀텀 점프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아까 초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1, 4분기 때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보통 3년치 데이터를 이미 프로세스를 정해놨기 때문에 보통 그거는 재무팀에서 다 분배해서 나오는데 1, 4분기가 가장 낮다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지금이 갈 길이 멀고 지금이 바닥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장남이 놀러 오는 게 아니고요. 해군성 장관이 오는 게 기본적으로 거제와 울산에 있는 조선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계약 관련 이슈를 또 진행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현대미포 어제 신고가였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러준다면 완전 땡큐하고 잡고 가자라는 말씀이셨어요. 아니 왜 보류입니까? 저도 원래 내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과장님도 이 시점에서 급등을 했는데도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세요? 완전 색깔이 뒤바뀌었죠. 저도 조선 애널리스트들 좀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지금 탑픽은 현대미포를 좀 밀고 있는 것 같고 아, 미포. 그래도 만약에 미포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 하나오션 실적 발표가 또 그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오션도 사실 그동안 작년부터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저성과 물량들이 많이 해소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클 수 있다는 점. 하나오션도 딱 전고점에 딱 걸쳐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도 현대미포도 현대중공업도 다 그렇게 걸쳐 있다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만큼 하나오션도 그나마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화오션까지 옵션 2개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끓는 점 넘어가 볼까요? 보글보글. 이번에는 바이오입니다. 와, 바이오는 인벤티지랩이 쏘아 올린 공이 무려 3개 기업이나 상한가를 네, 터치하게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지난주에도 이걸 그죠 이 이슈를 다뤘는데 릴리. 와 정말 오래가네요. 예, 사실 이제 인벤티지랩이 일랄일리가 세계 최초로 GLP-1 관련해서 이제 먹는 경구약을 발표하면서 임상 3상이 통과됐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또 인벤티지랩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게 한 단기 이슈로 몇 번 올라가서 끝날 줄 알았더니 와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한 8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7,400억 정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2030년 되면은 540억으로 무려 506% 성장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77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사이즈가 506%로 급성장하면 이게 먹거리가 많겠네라고 하면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편이고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종목들 보면은 인벤티지랩이 급등해서 당연히 이쪽 섹터를 국내에서는 끌고 있고 네. 또 두 개 종목이 또 유력하게 또 강하죠. 특히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네. 블루팜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벌써 이미 2021년도에 로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싹 센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SDD 그 바이오센스의 진단 키트.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그 위고비를 유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섹터에 또 이제 탑픽으로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제 상한가를 직행을 했죠. 그리고 큐라테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인벤티지랩이 금년 1월 달에 250억을 투자해서 인수해서 대주주가 됐는데, 인벤티지랩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면은 요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곳이 이제 이 큐라티스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큐라티스가 적자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이슈 때문에 어저께 또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그래서 탁 보면 탑픽은 당연히 인벤티지랩이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 가면 모두 가는 거고 예. 인벤티지랩이 꺾이면 거기서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넘버원 예. 그 인덱스 지표가 인벤티지랩이니까 네. 그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지속형이라서 펩트론도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영 반응이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요즘 시장 좀 특이한 것 같아요. HK 이노엔도 네. 저희 K캡 좋은 거는 알죠. 저 어제도 처방받고 왔는데. 아 진짜요?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인 한국콜마랑 콜마홀딩스까지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당분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HK노엔을 항상 매년마다 다시 탐방을 갔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에 주가가 보돌랐죠. 거의 3만 원대 계속 한 몇 년간 유지를 해왔던 거는
물론 이제 K캡은 이제 중국 쪽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조 시장이고 미국이 4조 시장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러신제약과 기술 이전을 했고 지금 거기에 따른 로열티 정도만 이제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보통 이제 임상은 진행을 할 때 그대로 다시 쓰면 되긴 하는데 사실 동양인과 그 서양인 간에 관련된 특히 뭐 인종이나 실제 그게 용량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물론 선제적으로 먼저 진출해 있는 회사가 일본의 이제 다케다 제약, 그 다케다 캡이 먼저 진출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캡 치료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다케다 제약은 워낙 오래된 이제 치료제이기도 하고 이제 HK도에는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이제 우리나라 자사 신약 이제 흐름이긴 한데 물론 아직까지는 블록버스터급은 아닙니다. 대략 한 연간 한 2, 3천 원 정도 이제 버는 수준이기도 하고 실제로 HK 이두엔의 한 매출 비중도 한 20%에서 한 25% 정도긴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지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HK 이노 하면 컨디션, 뭐 헛개수, 숙취 해소제랑 그 수액제 이거 정도 수준이긴 한데 이제 FDA 승인 이후에 이제 특히 그렇죠. 미국 시장 지금 다케다 캡이 미국에서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이 통하고 있다는 증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HK 이노엔의 향후에 목표 주가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향후에 당분간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두 기업 모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실적에 찍힐 수 있는 것들을 따내온 본질적인 실체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보면 될지 알려주시죠. 코롱 피쉬진. 아니, HK 이노엔 두 분 약간 저희 뒤통수를 자꾸 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피쉬진. 네, 코로나 티슈 같은 경우는 원래 비만 치료제도 뭐 한 506%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티슈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관절 관련된 이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더 많아져요. 인구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게 역삼각형이 되는데 고령화가 또 고령화가 많아져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진 거는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만 치료제 시장보다는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럴 겁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아들이 이거 해줬어 이렇게 그죠? 이제 앞으로 아들 딸들이 또는 손자들이 안 해주면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쪽이 더 세다. 그러니까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롱 티슈즈는 여러분 꼭 원픽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티슈진 말씀해 주신 이유로 보고 있는데 저도 조금씩 그래도 시세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AACR 얘기도 해주셨고 K캠 얘기도 해주셨고 기존의 뭐 플랫폼 기업들도 좋게 보고 계신데 오늘 HK 이노엔 어제 상한가를 터치한 기업을 굳이 관심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종목을 살짝 바꿔도 됩니까? 네? 이제 왜냐면 HK는 얘기했고 어차피 어제 상한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네. 지금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요. 급등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ASCR을 살짝 이제 바꿔보게 되면 근데 사실 제가 제약바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많은 종목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지는 게 저는 5손가락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알테오젠, 때문에 에이빌바이오, 그렇죠. 네. 리가캠바이오 리가캠. 그리고 패트론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대략 그 한 5개 안에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어차피 HK는 뭐 잘 될 거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알테오젠이 어제 특허 관련 이슈가 나왔었죠. 그 나오면서 이제 어제 할로자임이 머커 쪽에 특허 소송 이제 다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다음 달쯤이면 특히 미국에서 이게 특허 제기했던 관련된 소송 결과가 아마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할로자임이 패소하게 되면은 완전 시장 자체가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계약을 했었죠. 그러면 기존에 할로자임이 보유하고 있는 뭐 로슈나 이제 하이자 쪽에 있는 계약하는 상대방들이 이게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새로운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만약에 오늘 특허 이슈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라면 저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HK 이노엔을 정정해서 알테오젠을 받아냈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이제 마지막 글랜점 빠르게 점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실적의 희비를 좀 가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다 잘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좋은 얘기부터 잘 간 기업 중에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그렇죠. 영업이익 네, 컨센 네. 상회했는데 이 시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까요? 사실 친환경 태양광 쪽에서 어제
하나솔루션 말고는 딱히 이게 훈풍이 그렇죠.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픽을 이제 저도 이제 하나솔루션 어제 또 찍어드렸는데 맞아요. 하나솔루션이 보통 실적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요즘 세로뉴스가 돼가지고 빠지는데 네. 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이제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 보니까 매출도 한 3조 한 945억 정도, 전년 대비 31%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3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작년 1사분기 때는 적자였거든요.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사업 부분을 보니까 4개,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부분적으로 눈여겨볼 게 신재생에너지 매출인데 1조 5,992억, 영업이익도 1,362억 나와서 굉장히 호조를 보였는데 미국의 주택용 에너지 사업 쪽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2분기 때도 모듈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판매량도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게 EPC라고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설계 두 달 건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 매출에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솔루션이 1사분기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는 좀 뜨뜻미지근했던 기업 여쭤보고 싶은데 SK 하이닉스죠. 네. 실적 서프라이즈인데 주가 미지근했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알파벳은요. 물론 이번 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했지만 클라우드 쪽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주가는 갔어요. 우리나라랑 지금 빅테크랑 이거 좀 엇갈리거든요. 뭔가 안 맞아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4월 30일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닷컴 실적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틀 전이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조금 살짝 이게 조금 신경이 쓰였던 거는 네. 물론 HBM 2배 성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주문 변화 변화 없다고요. 없다. 없다고 예. 얘기했죠. 근데 관세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말할 수 없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적어도 물론 SK 하이닉스는 저는 상방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른 실적 가이던스의 변화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해줄 수는 없다. 이게 결국에는 좀 불확실성을 조금 야기시키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마존닷컴도 이틀 전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얘기를 해왔고, 물론 이제 케빈 밀러 이제 부사장이 물론 이거는 우리 단순히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했던 것뿐이지 전체적인 투자의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뭐 아마존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캐피스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하는 만큼 만약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당분간 축소를 맞다 2월 달부터 데이터 센터 축소한 거 맞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게 제가 볼 때 향후에 엔비디아 실적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까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 알파벳의 클라우드 매출 감소도 역시나 다음 주는 돼야지 좀 해소가 네,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아유, 반도체는 뭔가 찝찝합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따끈따끈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제 저녁이었나요? 그 체코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음 달에 드디어 최종 계약이 완료될 듯 보입니다. 이 이유인즉슨 프랑스가 체코에 제기했던 진정을 미국이 기각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원전주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저는 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원래 프랑스 EDF가 소송을 제기한 거는 애초에 계약 제안서를 낸 게 이겁니다. 우리 핵심 부품 너네 나라 공장에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너네 나라 국민들에게 네. 일자리까지 창출해 주겠다는 게 제안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 저가 수주로 들어갔죠.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수주를 받으니까 당연히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프랑스가 이제 원전 쪽은 굉장히 앞서 있는 이제 사업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기를 해왔던 거고,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졌다라면 좋아요. 이제 테코가 이제 본격적으로 24조 수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태물린 2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네. 우리는 궁금한 건 그거죠.
바라카 원전 때는 20조였는데 실제로 24조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MOU가 실제로 그 APR 1,400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은 당장은 일단 원전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은 그중에서 탑픽은 부산 에너빌리티 정도만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SMR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이쪽에 시장이 더 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길게 거의 마라톤 수준으로 길게 끌어왔는데 이제 정점에 달하거든요. 원전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볼까요? BHI죠. 뭐. B- 예.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BHI. 에너빌리티는 다 아시는 거니까 BHI고 이미 이제 또 추천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사실 이제 3월 5초였는데 이게 조금 늦어졌는데 그러면 또 여유가 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그 계약 체결하면 팀 코리아에 다 속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원전 쪽도 아주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수익도 좋은데 계속 갖고 가세요. 분명히 계약 체결이 날 때가 이제 피크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한 원전 이슈까지 저희 정리를 마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바탕으로 한 주 마무리 잘해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